안녕하세요. 호주 사는 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호주 취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호주에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하다가 제가 어떤 대형 약국의 매니저 자리에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매니저라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뷰가 까다로웠습니다. 제가 6차 인터뷰까지 갔나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뭐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제 마지막 CEO와의 인터뷰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드니에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의 본사는 아들레이드에 있어가지고 어, 그분이 오셔서 인터뷰를 볼 수가 없었고 스카이프를 통해서 이제 영상 인터뷰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보통 인터뷰가 한 1시 정도 됐었었는데 저는 좀 굉장히 미리미리 해놓는 성격이라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머리하고 준비하고 옷 차려입고 기다렸어요, 영상을. 그런데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펍에 잠시 가서 맥주나 한 잔 정도 먹어야 되겠다 하고 한 잔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1시에 인터뷰가 시작돼야 되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맥주가 한 잔이 되고 두 잔, 세 잔, 네 잔. 그런데 또 낮술이라는 게 또 한국말에도 이제 애미애비도 못 알아보게 만든다라는 게 낮술이고, 그리고 뭐 안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마시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술이 술술 취하더라고요. 그러고 한 2시간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취소됐나 보다, 결국 안 됐나 보다, 마지막 인터뷰 가기 전에 취소가 됐나 보다 싶어서 다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길거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기억이 많이 안 나요. 사실 어떻게 인터뷰를 받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선글라스 낀 상태로 쪼그리고 앉아서 골목에서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그 업체 CEO 분과.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뭐라 인터뷰를 받겠죠. 내가 한 1시간 정도를 좀 길게 봤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술이 취해서 그냥 잤어요,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랬는데 합격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월 2일부터, 새해 1월 2일부터 출근을 해라, 매니저로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 나중에 그 CEO분을 만났을 때 물어봤었어요. 왜 나를 매니저로서 뽑았냐.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매니저로서의 경험이 없었고 또 첫 매니저를 사실 그곳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의문점이 많더라고요. 왜 나를 뽑았는지. 그랬는데 자기는 정말 기가 찼대요, 처음에. 내가 선글라스 끼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이제 말을 하는 모습이 자기의 포부와 목표와 자기가 했던 것들. 그래서 자기도 생각했을 때 얘가 매니저로서 경험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당당할까. 그리고 저 아이는 동양 아이인데 자기가 아는 그런 동양애가 아니다. 너무너무 당당하고 기가 차다. 한번 맡겨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지만 이제 백인분들이 봤을 때는 제가 굉장히 동안이래요. 그래서 정말 어리게 봤는데 저는 어리고 뭐 경력도 없을 것 같고 대학을 졸업했다고는 하는데 갓 졸업을 해서 나이가 한 23살? 이거밖에 안 됐나? 뭐가 저렇게 당당하지?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첫 출근을 했죠. 그런데 또 시드니 안에서 저는 좀, 제가 원래 캔버라에서 와가지고 그때는 시드니라는 생활을 한 1년 정도밖에 안 해가지고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인데 무대포입니다. 그냥 하고 봅니다. 저지르고 보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살아남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출근했는데 그 동네가 로즈베이라는 동네예요. 자, 그 서울로 치면 강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서울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부자적인 동네고,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그런 유대인, 남아공 백인 주신들
이런 백인 집성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인지도 모르고 저는 겁대가리 없이 그냥 갔죠. 갔더니 제가 관리해야 되는 직원 수가 3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뭐 거의 중소기업 정도가 되고 저 혼자 동양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인데 딱 가니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저를 반겨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더 유치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저한테 의자를 제공해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서서 컴퓨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매상 관리랑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기가 있어야 되는데 계산기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계산기도 제가 스스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인수인계라는 게 돼야 되는데 아무도 단 한 명도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아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거기는 호주 백인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유대인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남아공 출신, 아일랜드 출신, 그리고 호주 사람들. 근데 호주 사람들 정말 그냥 호주 백인들, 뭐 호주 백인이라는 것도 좀 웃기지만 어쨌든 호주에서 태어난 백인들 비율이 오히려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민자들, 그런데 백인 이민자들이 모여서 일을 했었는데 걔네들도 너무 기가 찼겠죠. 근데 나이라는 거를 통상적으로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대놓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 뭐 걔네들이 봤을 때 제가 뭐 20살 이렇게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보다 많아 라고 그냥 이렇게 선수를 쳤죠. 그리고 첫날부터 이제 이메일에 이제 뭐 바로 뭐 전화가 수많이 옵니다. 뭐 본사에서 환영한다 바로 뭐 회사 이메일 만들어주고 만들자마자 한 100개 정도의 이메일이 옵니다. 오고 보고서 작성해야 되는 게 첫날인데 엄청납니다. 저는 그 작년에 일을 하지도 않았고 전주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연간 보고서, 월간 보고서, 일간 보고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그냥 쌩 까고 지나가고 어느 곳을 가도 제 욕을 하는 게 다 들립니다. 여기 가도 제요, 저기 가도 제요, 저기 가도 제요. 그래서 제가 제 밑에 있는 슈퍼바이저 한 3명을 불렀어요.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 이내로 네가 네 발로 걸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냐. 나가지 않죠. 제가 이 자리를 어떻게 왔는데. 쉽게 온 자리가 아닌데 또 한국인의 긍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한 달 뒤에 나가고 안 나가고는 한 달 뒤에 보되 내 일은 하고 가보자. 인수인계만 좀 해달라. 이 소프트웨어도 내가 써보지 않은 건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는 법이랑 보고서 작성 요령만 일단 좀 가르쳐달라. 우리도 몰라. 그리고 그 2명이 그 주에 휴가를 갑니다. 2주 동안 돌아오질 않아요. 저한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케이. 한번 해보자. 아침 7시 출근해서 밤 10시에 옵니다. 아무렇지 않죠.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혼자서 거기 서가지고 구글 검색하고 뭐 소프트웨어 본사 전화를 하고 그리고 그냥 모르는 다른 약국에 전화를 하고 해서 보고서 작성 일주일 내로 해서 제출합니다. 일간 보고서, 주간 보고서, 연간 보고서까지 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로스터 30명의 직원들 다 짭니다. 소프트웨어 이용해가지고 다 걔네들이 돌아왔을 때 제가 오히려 그 곳에 법을 바꿔놨어요. 로스터를 어떻게 짜는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지 뭔지. 그랬더니 걔네들이 정말 기가 차죠. 이거 뭔 일이냐. 웬 동양 새끼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해놨던 일들을 다 바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 인수인계 해달라 그랬잖아. 너희가 가르쳐주지 않길래 내가 새로운 룰을 만들었어. 그래서 룰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부터 계속 제 욕을 하고 들리고 해도 뭐 저는 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삶이 잡초 인생인데, 제 삶이 독고다이인데 중요했겠습니까? 아무렇지 않았어요. 저는 일에만 포커스했습니다. 매상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루 매상 그 타겟이라고 하죠. 그 타겟이 엄청 큰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루에만 3천만 원 이상의 그 매상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10%씩 이제 목표치를 달성해야 됩니다. 근데 제 본사에도 제 바로 위에가 있겠죠. 뭐 한국말 하면 기획실장인가요? 뭐 비즈니스 디벨롭 매니저인데 그 친구도 제가 싫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들어온 지 한 달 전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라고 그분이 시켰지만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위에 마케팅 매니저, 어카운트 매니저, 그 다음 CEO랑 바로 다이렉트로 미팅을 가집니다. 제가 싫겠죠. 그분과 저희 슈퍼바이저 연합합니다. 저를 쫓아내보기 위해서. 죽지 않았죠. 죽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일한 첫 달 만에 5명이 일을 그만둡니다. 이유가 똑같았어요. 동양의 밑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재밌죠. 제가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앞에서 욕을 하고 나간 분들도 계시고 제 앞에서 모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가신 분도 계셨고 내 앞에서 저를 거의 폭행을 하기 전까지 가신 분도 계셨어요. 뭐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어디 어린 놈의 아시안 새끼가 자기한테 시켜드느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가라. 너 말고 내 말 잘 듣는 애가 더 좋다나야. 너 어차피 일도 못했잖아. 매상도 못 올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가라. 다 내보냈습니다. 앞에서는 웃었지만 그 참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웃으면서 사는데 이제 일을 가능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치아가 나가버립니다. 거기 한 달 이후로. 그렇게 해서 버티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룰을 만들어서 우리 본사에 관리하고 있는 약국이 10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중심축이 돼서 제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룰. 보고서 시스템 제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의 위상이 점점 커져갔죠. 일은 일이니까. 그리고 저희 또 한국 분이잖아요. 한국 사람 숫자, 넘버 바로바로 파악하죠. 더하기 빼기 셈이 안 돼요, 친구들이. 딱 봐도 눈에 보이는데 뭐가 올라가고 몇 퍼센트가 올라가고 몇 퍼센트가 감소되는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독고다이 싸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저를 이해해주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제 바로 밑에 있던 그 2명의 슈퍼바이저, 그 휴가 바로 나가신 분, 그중에 1명은 결국 나갑니다. 내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 근데 이 나머지 한 분은 보통 여우가 아닙니다. 지금도 거기 계십니다. 보통 여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세계 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랑은 나중에 사이좋게 지냅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그분 기싸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전까지 매니저 8명을 내보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라고 되기 위해서 똑같이 했는데 얘도 나중에는 친해져요. 얘는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포기를 하게 됐나 봐요. 정말 많은 수를 썼었어요. 저를 법적 신고까지 하기 위해서 저랑 미팅을 하면 웁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뭐 저희 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갑자기 왜 우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CCTV가 있거든요. CCTV 보면서 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죠. 왜 우냐 갑자기 우리 미팅하고 있었잖아. 제가 이제 동작이 커지다면 더 크게 옵니다. 저를 고소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먹히지 않았죠. 그 정도에 먹힐 거면 우리는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서 살아남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랑도 나중에 맥주 먹으면서 또 아일랜드 출신이라가지고 기네스 또 이제 흑맥주 맥주 라떼 해가지고 기분 좋게 또 파티하고 재밌게 놀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어떤 사건이 터짐으로써 제 발로 나오기는 했는데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우주에서 살아남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고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원래 학교도 제가 말했겠지만 호주 국립대학교 캔버라에서 메디컬 사이언스를 전공함으로써 백인들만의 있는 곳에 많이 계속 진학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은 안 먹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한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일단 저도 제 스스로가 마늘 냄새가 난다고 느꼈을 때는 저도 미안했었기 때문에 저도 걔네들 어쨌든 저는 이 국가에 살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배려해 줬어야 됐고 또 사실 걔네들이 대놓고 말을 했었어요. 제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루는 소주를 먹으러 갔었어요. 소주를 먹었는데 또 혼술을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 집 앞에 예전에 살던 곳에 또 유일하게 하나 한국 그 식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통마늘과 그 뭐죠? 닭똥찜인가요? 소금구이 너무 맛있게 한 소주 3병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사실 그거밖에 없었어요. 일도 너무 많이 해야 됐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니까 술 냄새가 아직 나죠. 거기에 마늘 냄새와 함께. 자, 그때만 해도 슈퍼바이저 2명 다 있었을 때예요. 그 제 밑에. 그 2명 바로 본사 보고 들어갑니다. 마늘 냄새와 이상한 술 냄새 때문에 뭐 소주 냄새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일을 할 수가 없다. 고객님들의 컴플레인이 빗발친다. 그래서 제 바로 위에 또 연합이잖아요. 바로 내려옵니다. 자,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일 그만둬라. 일 그만둬라. 그래서 저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바로 위로 올라갑니다. CEO한테. 스트레스 받는 상황과 하지만 내가 지금 읽어내는 업적, 그거에 내가 필요한 도움, teamwork, team members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하면은 너무 유치하지 않느냐. 이런 선에서 어제는 이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에피소드들이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은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제 호주에 뭐 중학교 때부터 와가지고 저랑 비슷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꼬이고 힘들게 일을 했는데 기가 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좀 놀이개처럼 얘네도 많이 이리저리 하다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일하고 유방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 근원이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그것 때문에 암에 걸린 건 아니겠지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은 친구였는데 이제 뭐 그 항암 치료를 하면 난 저도 몰랐었는데 구토도 너무 많이 하고 이제 설사 같은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컴플레인을 했었어요. 직원용 화장실을 쓸 수 없게 만든다. 그 정도로 좀 제가 봤을 때 본성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 발로 나와서 좀 전 또 저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친구들이 뭐 그곳에서 또 퀸이 됐든 킹이 됐든 신경 쓰지 않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썰을 이렇게 푸네요. 재밌는 경험 아주 많죠. 그래서 저는 또 워킹홀리데이 친구들과 다르게 이제 호주 삶 속에서 호주 직업들 호주 사회에서 재밌는 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그렇고 또 많은 경험들을 여러분과 많이 하겠습니다. 절대로 호주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호주를 사랑하고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호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호주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함께 이제 만들어서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주 사는 대리김이었습니다.